미스터리한 인물은 누구일지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여기 왼쪽부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네. 캐릭터가 그래도 조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정말 못생기게 잘 그렸다. 세 분이 바로 오늘의 미스터리 인물입니다. YS DJ JP. 자존심도 세다. 남의 눈치 잘 안 본다. 교장 선생님이 한국인 학생들 그렇게 차별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가슴에 담아두고 있다가 굴복을 했다. 잘했어. 어머니한테 호되게 맞은 적이 있어요. 왜 맞았냐? 치려다가 맞을 만한데. 낙순만 4번을 했다. 낙선시키기 위해서 관공서에서 양김의 키가 되어준 JP. 3당 합당을 하면서 다시 탈당을 하면서 또 DJP 연합이에요. 길기도 길어요. 이분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삼김 시대라고 합니다. 한성희 씨는 뭐 나이대가 좀 그래가지고 이 삼김에 대해서 혹시 알지 모르겠네요. 네, 뭐 나이대가 그럽니다. 네. 제가 미취학 아동이거나 세포로도 존재하지 않던 시대의 이야기인데 사실 요즘 저희 세대는 삼김이라고 하면 네네. 뭐 참치 마요, 뭐 참치 마요, 불닭 마요, 삼각김밥. 삼각김밥을 줄여서 삼김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낯설은 세대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삼김시대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YS, DJ, JP 이렇게 이니셜로 쓰거든요. 정치사회나 재벌에서 영어 이니셜로 쓰기 시작한 게 아마 삼김이 거의 최초일 거예요. 왜냐면 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다 김씨니까 한자 한 글자로 언론사에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한 언론사에서 영어 이니셜로 YS, DJ, JP 이렇게 쓰게 됐죠. 근데 불러보면 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름보다는 그 이니셜에서 익숙한 상황이 됐죠. 이분들의 이야기는 뭐 드라마로 제작될 정도로 대한민국 정치사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제14대 전 대통령 김영삼입니다. 대한민국 AI 기술이 발전해가가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정말 좋지 않습니까? 얘기를 한 거네. 2025년 TV조선에서 이경규 씨가 새로운 토크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러 나왔습니다. 이경규 씨, 프로그램 대박 나이도 대박 나이서. 우와, 너무 신기해요, 진짜. 어머, 이게 뭐예요? 감격스러운데요? 예, 감개불안하겠습니다. 예. 소름 비슷해. 반갑습니다. 제15代전 대통령 김대중입니다. 제가 평소에 눈물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니 감격스러워 눈물이 다 흐르려고 합니다. TV조선 모던 인물사 미스터 리 프로그램에 앞으로도 좋은 사람들 많이 나와 국민들과 좋은 만남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니 청와대에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우 생생해요. 예. 진짜 이렇게 양김의 격려까지 듣고 오늘 회차 정말 레전드 미스터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삼김을 이야기하려면요, 우선 양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두 분의 인생을 쭉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그래프가 이제 이 두 분의 인생의 큰 사건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윤영기 청년 80년대, 90년대 보시면 YS랑 DJ랑 큰 차이가 있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누가 한 명은 대통령이 됐고, 네. 그죠? 아하. 누가 하면 대통령이 떨어진 거죠? 그쵸. 근데 두 분의 그 인생이 좀 극과 극이에요, 그죠? 네. YS 인생 그래프부터 보시면요.
유년기부터 청년 보시면 YS가 DJ보다 앞서 나와 있잖아요. 왜냐면 YS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렇죠. 28년도에 1928년도에 이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버님이 김홍주옹이 거제도에서 아마 멸치 이거를 어선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YS가 만약에 정치 안 했으면 그 아버지가 거제도 땅 다 샀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돈이 많은데 이제 YS가 정치하니까 거기다 돈 되느라고 이제 아버지가 YS의 유년 시대는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제도 부잣집 아들이고 막내 아들이고 뭐 공부도 잘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집도 세다는 평이 있었고 어릴 때 자존심도 세다 남의 눈치 잘 안 본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다고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 물론 돌아가셨지만 왕고집, 무대뽀 이거는 계속 가져가셨던 거죠. 이 YS 하면 또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게 정의감도 투철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커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린 YS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 어릴 때 YS가 가장 싫어했던 게 바로 누구냐? 일본인. 왜냐면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일본인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학교 다닐 때 일본인 학생들이 된장 냄새 나고 이제 김치 냄새 난다는 핑계로 한국 여학생들을 괴롭혔던 일이 있었는데 하굣길에 YS가 일본인 학생을 따라가서 뭐 때려 눕히기도 했다. 만들어진 이야기 아닐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썰이. 예. 본인 피셜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네요. 그리고 하루는 일본인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제 이삿짐을 날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선착과 배에서부터 저 집까지. YS가 봤더니 나중에 그 이삿짐에서 설탕. 당시에는 설탕이 굉장히 귀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설탕 10포대가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당시 어린 YS가 그걸 보고 정의감이 발동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뭘 하나 했다고 해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찍어 먹었나요? 설탕을요? 물 뿌렸나요? 물? 이렇게 샥. 그냥 한 포대 정도 그냥 집으로 싹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그 YS가 설탕을 나른 척하면서 이로 당시에 설탕이 부대가 종이잖아요. 그걸 뜯어가지고 다 흘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보복을 했느냐? YS한테 무기정학. 무기정학이요? 왜냐면 YS가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한국인 학생들 그렇게 차별했다는 거예요. 조센징들 음식은 이거 냄새나서 재수없다. 뭐 이렇게 버리고 이래서 YS가 평소에 그거를 이제 가슴에 담아두고 있다가 에이뜩 설탕 푸대를 이빨로 뜯는 것으로 보복을 했다. 잘했네. 잘했어. 이 반면 DJ는 1924년에 가난한 집안에서 서자로 태어났어요. 보시면 시작점이 좀 낮게 찍혀 있기는 하죠. 사실 DJ 출생에 관해서는 복잡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요? 그는 이제 자서전을 통해 서자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뭐 아버지 집과 어머니 집을 오가면서 자라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계셨던 본가에 가면 혼자 계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사실 어머니의 집은 그냥 척박한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힘든 삶에도 어머니는 이제 DJ를 위해서 국밥집에서 일을 하고 논일을 하면서 아들을 지원하는데 계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습니다. DJ의 어머님은 또 어떤 분이셨나요? 성격이 매우 강직했답니다. 네, 이 도덕적 신념이 너무나 뚜렷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일제 강점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요 일본인들에게 절대 인사를 하지 않았대요. 네. 한 번은요 어린 시절 DJ가 어머니한테 후배기 맞은 적이 있어요. 왜 맞았냐? 인사했다고? 설마? 엿장새 담배로 훔치려다가 어머니한테 걸린 겁니다. 맞을 만한데. 훔칠라 그랬는데 심지어 담배야. 아, 그러네요. 그때 당시 그죠? 카바 뭐 불가합니다 이거. 그래서 맞고 나서 옳은 길이 아니면 절대로 가지 말라는 그런 뜻을 이게 나중에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이끌어내는데 경험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역사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선언이거든요. 뭐 그 이전에도 비슷한 담화들은 있었는데 일본에게 사과의 표현이 된 공식 문서로 남아있는 건 이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없어요.
DJ가 정치 데뷔하기 전에 뭐 낙선만 4번을 했다. 네, 낙선이 꽤 길었고요. 두 번째 낙선 같은 경우는 좀 어이가 없는데 그게 이제 도장 때문에 도장이요? 도장. 이때는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하려면 그 동네 사람들 100명한테 추천서가 필요했었어요. 오. 근데 이제 도장이 없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김대중 낙선시키기 위해서 도장을 걷어갔던 거예요, 관공서에서. 이야. 그래서 이제 도장을 찍을 수가 없게 돼서 나는 안 되나 싶은데 뭘 하나 봅니다. 뭘 봤어요? 호박이었답니다, 호박. 호박. 네. 호박 도장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게 인감이 아니니까 그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후보 등록을 결국은 취소당합니다. 부정선거 하면 이제 또 유명했던 사건이 있는데 닭죽 사건 아세요? 닭죽이요? 네. 요분 한승현 씨 어떤 사람 같나요? 사업가 느낌이 나죠. 넥타이 딱 하고. 관료 냄새가 나기도 해요.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로 내선 일체, 그러니까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악랄하기로 그지없던 사람입니다. 1958년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 진영이 당선이 될 것 같으니까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개표를 다 손으로 하잖아요. 밤에 막 하고 그러니까 당시 개표원들하고 참관인한테 줬던 게 야식으로 줬던 게 닭죽이에요. 그 닭죽에다가 수면제를 타자. 수면제. 야, 기가 막히네. 근데 그게 먹혔던 거예요. 그 된다고요? 지금은 뭐 병원에서 우리가 처방 좀 받아야 수면제 살 수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에 맘만 먹으면 살 수 있었으니까 구해가지고 닭죽에다 수면제 타서 개표인 야당의 참관인들을 다 재워버립니다. 코미디네요, 코미디. 그 와중에 DJ에게 더 큰 시련이 다가오는데요. 바로 DJ 첫 번째 부인이죠. 차용희 씨의 죽음입니다. 차용희 씨는 재산이 거덜난 상황임에도 싫은 소리 단 한 번도 안 했답니다. 그러면서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DJ가 계속 정치에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DJ가 겪고 있는 저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네.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계속 낙선되면서도 왜 정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까? DJ는 정치 전이 더 잘 나갔어요. 아, 그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꽤 크게 했습니다. 예, 예. 장롱에 돈이 쌓여서 흘러내. 진짜요? 아, 근데 진짜 돈을 많이 버셨대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 굳이 정치를 했냐? 6.25 전쟁 때 학살이 일어났었는데 돈이 많다는 이유로 이제 반동분자로 몰려가지고 인민군에게 체포가 됐었던 적이 있었다. 투옥 중에는 고문도 당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때 세상을 바꾸는 정치를 하고 싶다. YS는 1954년 제3대 국회에서요. 네네. 만 25세 나이로 당선이 됩니다. 아, 25세에? 예, 만 25세. 와, 네. 25세 나 군대 가 있었는데? 아, 군대 있었어요? 예. 아, 예. 그러니까 이 당선된 후 아직까지도요. 예. 이 최연소 기록이 깨지지 않았어요. 그러겠네요. 근데 뭐 잘 아시듯이 이제 2022년에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선거 출마의 연령 하한선이 만 18세로 낮춰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는 깨질 가능성이 뭐 조금 다분히 있기는 한데 예. 그래도 25벽을 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궁금한 게요. 부잣집 도련님이라면서요. 근데 부잣집 도련님 뭐 부족한 게 없는데 왜 또 YS는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YS는 이제 서울대학교 2학년 시절에요. 네네. 웅변대회를 나가게 돼요. 이제 거기서 바로 외무부 장관상을 수상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 외무부 장관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장택상 씨였습니다. 그래서 YS에게는 장택상이 처음으로 대하는 어물 정치인이었죠. 장택상이 어느 정도로 YS를 자신의 사람을 만들려고 했냐? 말 그대로 학교 물리대 교정에 찌푸차를 보냅니다. 야, 근데 학생한테 그런 인원으로 YS가 국무총리가 된 장택상의 비서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당시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로 집권을 하고 그 다음에 재선에 성공하고 3선을 도전하느냐 그게 이슈가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선 개헌을 통해 가지고 또다시 대통령에 도전을 하겠다. 그래서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공화당의 후보는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에요.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되느냐? 신민당은? 그때는 유진상 당수가 제일 유명했는데 YS라는 사람이 40대 기술론을 내걸고 나오는 거죠. 이제 우리 40대가 나가서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한번 붙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신민당의 유진상 총재가 구상유치라는 말을 합니다. 넌 젖비린내 나는 애기인데 애기가 뭘 하느냐. 아니 40대 중반한테 입에서 젖비린내가 난다고. 아, 그때 당시 40대면요, 굉장히 나이를 많이 먹은 거예요. 그렇죠. 유진산 총재가 자기한테 젖비린내 난다고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YS가 뭐라고 받아치냐면 너는 사쿠라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쿠라? 벚꽃같이 아름답다는 이야기였나요? 사쿠라가 그때부터 이제 정치권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인데 가짜. 네, 가짜. 가짜. 그러니까 이제 야당 정치인인데 뭔가 이제 여당과 손을 잡고 뒷공작하는 그런 느낌. 밀실 정치, 요정 정치 있잖아요. 그게 당시 이제 신민당 당수인 유진산 총재를 비롯한 신민당 지도부가 뭔가 겉에서는 뭐 공화당과 싸우는 것 같은데 밤에는 이제 요정에 모여가지고 술 마시면서 뒤로 야합하다 한다 그런 소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YS가 사쿠라라고 표현을 하면서 당신들 나가고 내가 하겠소. 그래서 40대 기술론을 들고 나온 거죠. 당시 40대 기술론이 어쨌든 굉장히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꽤 셌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 거야라고 하는 미래 비전이 굉장히 뚜렷했어요, 나름.